자, 현재 이 시간 뜨고 있는 투자 알고리즘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앤드에어 김민진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다행히 시장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자, 오늘 시장이 지수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오늘 반등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순환매가 저희 첫 번째 알고리즘이고요. 자, 키워드 연결해 보시죠. 조선과 방산입니다. 어제는 쉬어갔는데요. 네. 어제 물론 방어적으로 좀 잘 움직여준 종목들도 있었지만 오늘은 특히 또 다시 강하게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반에 주도 섹터였다 보니까 좀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 말고도 HD, 현대, 미포라든지 한화오션도 오늘 네. 급등세를 좀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FLNG 수주 소식 발표한 삼성중공업도 강한데 한화오션만 지금 좀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태까지 많이 올랐던 조선주들은 좀 빠지고 그 수급이 조금은 지지부진했던 조선주로 좀 흘러 들어가는 건지 이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YTD 기준으로 한화오션의 주가 상승률이 컸다라는 것은 뭐 다들 알 수 있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의 주가 상승을 지지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 군함 MRO 관련된 이벤트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위주로의 주가 강세가 나타났는데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던 한화오션 위주로 주가의 강세가 조금 더 세게 나타났었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오늘 주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수급 자체가 완전히 이제 한화오션 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올라서고 있는 조선과 방산 쪽에 대한 근본적인 상승 이유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조선주와 방산주가 올라오지만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들의 투자 모멘텀, 포인트 자체가 크게 바뀐 것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주가가 빠졌고 오늘은 주가가 올라온다.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 혼란을 만들어냈었던 혹은 최근 미국 시장에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관세라는 이벤트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 관세라는 두 글자에서 회피할 수 있는 섹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 쪽에서 결국은 이제 방산과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과의 협업이라든지 혹은 방산 같은 경우는 미국과 아예 배제될 수 있는 사업 영역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이 적다라는 부분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폴란드 2차 얘기 그리고 이 조선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라는 얘기가 시장 상승에 또 모멘텀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루마니아나 폴란드의 수주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조선 쪽의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기대감은 사실 아직까지 구체화된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 내에서는 이 관세라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섹터 쪽에 집중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지금 조선과 방산 쪽의 수급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화오션 수급이 다른 쪽으로는 더 흘러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 주셨고 지금 조선과 방산이 왜 오르는지에서 좀 근본적인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조선 안에서 삼성중공업이 가장 강하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삼성중공업 갖고 있는 무게가 FLNG인데 네. 요거 이야기만 나오면 삼성중공업 좀 더 그렇죠. 시세 나올 거다.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소멸로 봐야 돼요? 더 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우선 이제 올해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FLNG 쪽에서 2개 이상의 수주 프로젝트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이제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주가가 못 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 주셨듯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연초 주가의 급등을 만들어낸 것은 미 함정의 해군 MRO 사업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관련 준비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주가가 다른 기업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FLN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장기 꿈을 먹고 사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FLNG는 우리가 과거부터 이제 진행을 해 왔었던 사업이고 미군의 해군 쪽 함정의 건조라든지 아니면 이제 MRO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을 안 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적인 측면
시장의 꿈을 먹고 산다라는 주식의 투자 포인트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과 함께 사실 실적적인 측면의 모멘텀까지 모두 다 고려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올해 하나오션의 실적 성장세가 사실은 작년 4분기에 너무 놀랍게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오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밸류를 부여받을 만한 그 모멘텀을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쪽이 좀 더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고 거기다 실적까지 받쳐주고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방산 안에서 오늘은 현대로템의 급등세가 좋거든요. 근데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럽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긴 했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는 건 유럽 생산 업체를 썼을 때다. 그럼 K방산은 대체 그 방향성은 어디로? 그 얘기 저희 지난주에도 똑같이 했는데 맞아요. 오늘 다시 한번 EU 집행위원장이 그런 멘트를 재확인했잖아요. 추가적으로 바뀐 시선이 있으세요? 네, 우선 뭐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또 구체화된 것이 폴란드 2차 네. 전차 K2 전차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K2 전차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운용할 수 있는 운용 전차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 얘기를 하면서 밸류에이션에 이제 덧댄 모 증권사의 이제 보고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주 프로젝트라는 게 어느 정도 시장에 공유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내에서 종목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올해 확실한 실적의 성장 그리고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는 섹터 내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방산 섹터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작년 내내 사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어디서 이제 벌어지게 되냐면은 결국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방산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추정이라는 게 사실 아직까지도 보수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4분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은 반복 건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물량에 대한 증대 효과 거기에 대해서 환율이 다시 올라온 부분 이러한 것들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분기의 실적 자체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로템을 필두로 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러한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유럽 내 업체들 쪽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방위비 증액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네. 유럽이 모든 무기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서 이제 제외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의 기대감 자체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올해 그래도 실적 탄탄하게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방산이다. 조선방산, 뭐 현대하고 한화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네.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하시죠. 오늘 오랜만에 반도체 대거 급등입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 온디바이스, HBM, 장비, 재료, 부품 전부 다요. 반도체 반등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까? 일단 지난주 말 그리고 올해 이번 주 초반에 그 하락분을 모두 만회를 했거든요. 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또 횡보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대중 제재 관련된 이벤트 때문에 약간의 이제 실적의 불확실성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프리뷰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 이것이 이제 약간의 부담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메모리 쪽의 계약 가격이 상당히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다라는 네. 일부 증권사의 이제 보고서와 함께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올라서게 되면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계약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연초 효과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추세적인 가격의 상승이다라고 판단하기엔 어렵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계약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저점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하락했었던 주가의 회복은 어느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계약 가격이 올라가는지를 확인하고 주가가 더욱더 상승 흐름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시점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네. 2분기 쪽에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횡보 그리고 그 이후에 계약 가격의 추가 상승을 보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점점 더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가격이면 그 판매 단가 ASP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다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물가가 있고 고정거래 가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 쪽에서 계약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이제 오늘 모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네. 저도 이제 내용은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겠지만은 이러한 내용군들이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에 영향을 많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 가격의 상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자라고 하셨고요. 자, 조선 반산 반도체를 넘어서 최근 시장이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또 급등을 많이 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단계적인 수익 챙길 수 있을까도 궁금한데요. 최근에는 뭐 재건주도 크게 올랐고 건설주, 오늘은 양자 암호 관련주까지 급등합니다. 시장을 최근에 조금 먹여 살려준 그런 테마주들 단기 접근 가능한가요? 네, 사실 시장이 이렇게 뭐 정상화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의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테마주의 영향력보다는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종목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거든요. 말씀드렸던 이제 테마주들이 분명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미국 내에서도 양자 대장주들의 주가 하락이라든지 혹은 이제 재건주들 같은 경우는 뭐 휴전 협상과 한 달 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휴전에 들어갔을 때는 과연 어떠한 기업들이 얼마나 정말 수혜를 입을 것인가에 대한 계산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급등한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현 시점에서의 투자 자체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장의 주도 주권력과 함께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세라는 두 글자가 워낙 시장에 강하게 낙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들의 주가가 워낙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결국은 관세 우려가 조금 완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른 섹터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언급을 드렸었던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약간은 대장주들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러한 부분 쪽 위주의 변화가 약간 감지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변화 감지가 판단되는 시기라서 이 테마 종목들 트레이딩 접근은 조금 자제하자라는 평가해 주셨고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다음 주도주는 무엇인가? 여기 있는 조선 방산 반도체일 것이냐 아니면 최근에 수출 지표 잘 나온 화장품, 음식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내수 쪽으로 부양책 이제 중국 부양책 관련 종목 네. 철강화학도 최근에 핫했고요. 어떤 섹터의 주도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말 많은 증권사들이 이제 25년 전망을 내놓으면서 네. 혹은 다음에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주도주들 하면은 맨날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 써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의 패턴을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쪽에서 이제 주도주들이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최근만 놓고 봐도 방산조선이 이렇게 주도주가 될 줄 누가 몰랐죠. 알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연초 이러한 흐름이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라는 이벤트가 좀 마무리되고 결국은 이제 시장의 이 대외 변수의 변화 흐름이 어떻게 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결국은 이제 관세가 끝나게 되면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적으로 2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네. 거기에 더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발생이 되게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섹터 쪽에 관심을 일부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만은 역시 이제 빅테크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이러한 부분의 연장선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한 단계 더 움직일 수 있는 여력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다음은 이제 금리 인하 키워드가 나타날 것이고 제약바이오 섹터와 성장주단, 네이버, 카카오 이 정도 한번 체크를 드렸습니다. 자, 저희 다음 알고리즘 확인해 보시면 로봇이고요. 어제부터 핫합니다. 일단 중소형 로봇주가 대형주보다는 더 많이 움직인다라는 점의 특징이고 오히려 대형주는
떨어질 때 중소형 로봇, 클로봇, 오늘 뭐 하이젠 R&M 네. 이런 종목들 강하거든요. 이제는 이쪽으로의 옹기 확산이 시작된 건지 상단은 어디까지 열어두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하이젠 R&M 그리고 뭐 클로버, 티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봇주들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대기업과의 접점이 있는 기업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대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기업들과 MOU라든지 협업을 하는 기업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네네. 기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올라오고 있는 클로봇 그리고 티로보틱스의 이벤트들 분명히 이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기대감들이 좀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로봇주들의 투자 전략이라는 것은 휴머노이드와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에 들어가는 로봇 밸류체인 그리고 자율주행 요소까지 좀 더해지는 요소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하이젠 R&M, 로보티즈 정도가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좋은 대응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다음 키워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도 최근에 조정 꽤 깊었거든요. 그렇죠. 고점에서 한 30% 정도 내려왔습니다. 두산로보, 레인보우 로보, 하이젠 R&M 이런 종목들 말씀 주셨고 휴머노이드 강자잖아요, 레인보우가. 다음 주 GTC에서 휴머노이드 개발자 데이도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 저가 매수 기회입니까? 지금 이제 주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정말 과거에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좀 거뒀다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의 개발력과 개발 요소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사실 이제 그 부분까지 잘 알고 있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내기로 하지 않았나요, 로봇?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다른 국가들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 휴머노이드의 개발 영상이라든지 네. 아니면 시연 영상을 살펴보게 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만큼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감이 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의 BO 아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발력을 확장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을 때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약간은 안전한 대피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현재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소형보다는 레인보우다라고 정리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리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